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특별기획 서구민이 묻고 서구청장이 답하다의 김규빈입니다. 여러분 청백리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거 조선시대에 관직 수행 능력이 뛰어나고 청렴 근검한 관리에게 주어졌던 호칭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황희라든가 맹사성, 이황, 이항복 등이었습니다. 과거 태평성대를 보면 바로 이 청백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공정한 사회의 초석은 바로 이 청렴한 공직자들이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이무진 서구청장을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정치에 입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중앙 무대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광주 서구를 처음으로 선택하셔서 지금 이제 입문을 하셨습니다. 서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서구는 제가 광주에서 사는 30여 년 동안 네. 그중에서 한 25년 이상을 산 저희 제2의 고향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서구에 대한 그런 남다른 또 애정이 또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서구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좌우명을 보니까 정의는 힘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누구나 살아가면서 자기 삶에 대한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형성이 되는 거겠죠. 네. 저도 자연스럽게 살아오면서 형성된 그 어떤 믿음이자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중학 입학할 때부터 네. 비교적 스스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선택해서 실천해 온 것이 제 이제 살아온 과정인데요. 이제 그런 과정에 누구한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결단을 내릴 때 네. 다소 두려움도 있고 했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바르고 열심히 하면 되겠지 네. 하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꾸준히 살아왔고 또 그렇게 해 보니까 도와주는 사람도 생기고 또 꿈꿨던 목표도 달성이 되고 네. 그런 것이 이제 그런 체험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정의롭게 하는 것이 힘이다. 이런 이제 확신이 생겼죠. 네. 물론 세상이 꼭 뭐 정의로운 것만은 아니고 또 현실적인 큰 힘을 가지는 게 또 정의인 것 같이 네. 우리가 생각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과연 뭐가 옳은가 이런 고민도 많이 해봤었습니다만은 역시 그래도 바르게 떳떳하게 사는 것이 역시 궁극적으로는 승리한다. 이런 확신은 이제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네. 물론 이런다고 해서 제가 뭐 남달리 정의로운 사람이거나 뭐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네. 누구보다 그런데 관심 가지고 노력하고 많은 고민을 한다. 이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도 그런 이제 소신과 철학이 또 행정에 또 투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서구 살림을 하신 지 100일이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이제 좀 해보시니까. 네, 제가 서구청장, 특히 기초자치단체장을 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네. 저는 사실 관선시대, 과거 한 20여 년 전에 구청장 경험이 잠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새로운 것은 아니고 또 평생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비슷한 생활을 계속 하고 싶은 그런 강한 욕구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네. 다만 제가 이제 이 구청장 선거직에 나가려고 했던 것은 이제 공직을 다 마치고 나서 제가 이제 과거 지역공무원 시절을 다 마치고 나서 뭘 하고 살 것이냐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사회에 제가 그동안 얻은 것에 대해서 네. 보답하면서 봉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점하고 또 하나는 사회 속에서 사는 사람은 누구나 그 사회에 참여하고 헌신해야 된다. 저는 그런 기본적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네. 또 제가 이제 공무원으로 살았던 30여 년 동안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항상 그 좋은 사회
또는 이상을 향한 도전과 개혁의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그런 저희 삶과 어떤 퇴직 후에 어떤 삶의 방향과 관련해서 여러 참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4년 후에 서구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다. 본인만의 이제 의지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만들고자 하는 사회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어떤 자랑스럽고 네. 살맛나는 그런 지역 사회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뭘 해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제가 우리 앞에 있는가? 네. 저는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 지가 20년 내지 이제 25년 됐는데요. 민선 이후에 선거라는 여러 가지 참 폐해 때문에 네.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하는 어떤 그런 잔재가 있지요. 모두 다 아시다시피 편을 가른날지 네. 공직사회든 주민이든 편을 가른날지 또는 심심치 않게 비리와 연루된 얘기들이 나온달지 어떤 선심성 행정에 치우친달지 이런 것이 결국 지역 발전이나 지역 주민에 좋은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정치의 속성에 관련해서 그런 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그런 것을 좀 떨쳐버리고 네. 정말 차원 높은 그런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야 되겠다 하는 거하고 또 주민들이 진정한 주인 역할을 하는 그런 주민자치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예. 그리고 또 서구 공직사회가 정말 역량 있는 공직사회로 변모돼야 되겠다. 정말 일 잘하는 그런 지방정부가 돼야 되겠다. 또 4번째로 말씀을 드린다면 서구가 광주의 중심지 아닙니까? 가장 또 수준이 높다는 지역입니다. 네. 그런다면 그에 걸맞게 정말 명품 도시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욕심들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지금 서구민들도 한 70여 분이 이 공격을 함께 와 계십니다. 잠시 후에 이제 청장님께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릴 거예요. 네. 많이 긴장되시지 않으십니까? 어떤 질문이 나올지. 긴장될 일은 없고요. 네. 저는 우리 서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고, 네. 또, 개인적인 욕심 다 버리고, 네. 우리 지역을 위해서, 구청장, 공무원, 또 우리 서구 지역의 정말 훌륭한 주민, 지도자, 이렇게 힘을 합한다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뭐든지 내놓고 이 얘기 하는 것이 소통하고, 화합이 될 거고 그걸 바탕으로 아까 그런 네.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광주 MBC 특별기획 서구민이 묻고 서구청장이 답하다를 보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여기 계신 서구민들과 함께 본격적인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과 도심의 넉넉한 조화 그리고 시청사 등 각종 기관 등이 밀집해 있어 광주의 중심 지역으로 자리 잡은 서구. 하지만 신구 도심의 양극화에 따른 여러 문제들을 해소하고 도시와 농촌의 복합도시로서 다양한 행정 수요를 만족시켜야 하는 숙제 등을 안고 있다. 신구 도심 간의 격차가 해소되어서 서로 제각기 장점을 살려서 또 아름다운 풍요로운 서구가 됐으면 합니다. 어린이, 어르신, 청소년들이 함께 어우러져 웃을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민생 현장을 두루 찾아다니고 깨끗한 도심에 걸맞는 깨끗한 구정 운영으로 더 나은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이무진 서구청장. 32만 서구민의 더 쾌적하고 더 행복한 시대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광주 MBC 특별기획 서구민이 묻고 서구청장이 답하다.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홀에 서구민들 70여 분이 나와 계십니다. 나름대로 모두 다 어떤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담고 오셨는데요. 예,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해 주실 분. 예. 네, 구청장님, 저는 서구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 박춘복입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 시대를
21세기 들어 다들 폄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 행사 등을 가서 보면은 아직도 간혹 보여주기식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계시는데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실현 가능한지 답하여 주시고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일 먼저 질문이 나왔습니다. 서구청장님께서 지금 가장 가치를 두고 계시는 부분에 대한 건데 구체적인 대안이 있느냐 이런 질문도 해주셨는데요. 네. 우리 박준복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사람 중심, 주민 중심, 주민 주체, 자치 활성화 등등 거의 비슷한 얘기들이 다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어디나. 네. 이제 아마 시대의 추세가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모양이죠. 그러면 그걸 과연 실현해낼 수 있겠느냐? 주민이 중심이 되어서 자율적인 그런 주민자치의 꽃을 피울 수 있겠느냐? 그건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주민자치라는 게 자치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정말 큰 어떤 그 사회의 수준이고 주민의 그 의식을 바로 반영시킨 그런 일이기 때문에 쉽게 되는 일은 아닐 겁니다. 왜 제가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고 자치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아마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아마 한 30분은 얘기할 건데 그건 다 생략하고요. 가능할 것이냐?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우리 여기 많이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오셨는데 아마 어린 시절 그 살던 동네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우리 전통적인 농촌 마을 정말 주민들끼리 어울려서 같이 일하고 같이 즐기고 또 동네 일 뭘 할 것인가 같이 정하고 대개 2월 달쯤 되면 그 이장을 새로 뽑고 또 그의 농사에 대해서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주민자치 아니고 뭐겠습니까? 또 80년 5.18 그 민주화운동 때도 정말 훌륭하고 위대한 것이 우리 광주 시민들이 그 상황에서도 서로 돕고 서로 질서를 지키고 했다는 우리의 어떤 공동체 정신 아닙니까? 자, 그런데 또 우리 서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제일 의식 수준도 높고 여러 경제 수준도 높고 한 광주 얼굴과 같은 곳이다. 또 지금 각 동네에도 보면 정말 훌륭한 동네 지도자,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민자치를 제대로 못한다 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네. 정말 부끄러운 일이겠죠. 충분히 가능하고 또 그렇게 잘하는 데다 이미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왜 그게 잘 안 됐느냐. 이제 그 부분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그런 훌륭한 높은 수준, 역량 이것을 무시하거나 또는 스스로 폄훼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을 육성하고 키워가려는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된 거지요. 주민의 자율로 지역사회를 잘 육성해 가는 것이 결국 그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치적으로 결국 손해나는 일은 절대 아니다. 네. 누구에게나. 네. 이렇게 확신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고 이제 해야 된다. 이건 시대의 대세고 여기서 뒤지면 우리 지역 발전이 늦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요즘에 이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등 동네 지도자분들이 동네를 자율적으로 해가는 지금 다소 그 연습을 하고 있어요. 네. 또 다양한 선진지도 보고 하면서 이제 조금만 이제 훈련을 해보면 저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예를 들면 저기 풍암동이나 내방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동네 그 주차 질서를 잡고 있고 또 봄 되거나 여름 되면 동네에서 자생단체나 좀 뜨리는 분들이 모아서
지역 어르신들을 봉양한달지 네. 서로 상부상조하고 이런 어느 정도 동네 자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조금 확장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뭐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광주의 중심인 우리 서구에서 정말 주민자치 꽃을 활짝 피워서 네. 광주 전역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그런 민주인권도시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 모두가 얼마나 대견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네. 이렇게 한번 제가 앞장서서 이끌어 보겠습니다. 네. 자, 서로가 서로 하는 일에 대해서, 네. 동네 일에 대해서 뭐 나몰라라 하지 않고 서로 좀 챙기고 또 하는 일에 대해서 서로 인정을 해주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겠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동네 지도자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동네가 어떤 동네로 만드는 게 좋겠느냐. 동네를 제일 아시는 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이 바로 그분들이시니까. 네. 서로 또 우리 동네 어떻게 되면 좋겠느냐 바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바람을 모아서 이제 할 일을 정하고 또 자발적으로 같이 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좀 힘겹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구청이나 공무원들한테 요청을 하면 도움을 네. 청하면 얼마든지 또 도와드리고 해서 자율적으로 동네를 잘 만들어 간다. 네. 이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또 마이크를 다른 분에게 좀 넘길까요? 예, 예, 해주시죠. 네, 상무이동의 정희만입니다. 상무 1지구는 신도심인 반면 상무 2지구는 구도심이라고 보기만 해도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실제로 상무 2지구에는 경제적으로 힘든 어르신들과 장애인, 기초수급 생활권 계층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문화가 발달하고 사람들이 많이 배우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몸이 불편해도 문화 생활을 하고자 하는 바람이 큽니다. 구에서 자선음악회나 문화 행사를 해도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은 찾아다니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분들을 배려하는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이나 즐길 거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네. 우리가 보통 상무지구 산다고 하면 좋은 데 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무지구 내에도 이렇게 좀 다른 것들이 좀 있나 봐요. 자, 그런 곳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찾아가는 어떤 문화 서비스라든가 복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예. 예, 맞습니다. 제가 추구하고 하지 않은 광주 중심 서구에 걸맞는 그런 명품 도시, 품격 있는 도시, 이걸 제가 내걸고 있는데요. 네. 그 안에 가장 기반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문화서구입니다. 모든 행정 전반에 문화가 기반이 된 그런 사회. 그렇게 되려면 우선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나 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문화 즐길 기회가 적지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 풍암 호수 주변이나 상무 시민공원 등재 정례적인 대주민 상대로 해서 공연도 지원해드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아까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는 지금 주로 어려우신 분들이 주로 많이 가시고 모이시는 곳이 종합복지회관이나 또는 장애인복지관 또 노인복지관 이런 등의 시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데도 그런 문화 서비스를 이제 배정을 해서 즐기실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현재도 다소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양과 질 면에서 많이 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지역에 계신 분들도 똑같이 문화의 그 향기를 맡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고 저는 문화가 어떤 옛날과 같이 조금 부유한 사람들의 전유물이가 그건 전혀 아닙니다. 이제 모든 주민들의 기본적인 수요고 복지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역점을 두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 분 질문해 주실까요? 네. 예. 지평동의 박순철입니다. 네. 서구 주민들은 두 가지 공해에 시달리고 있어요. 한 가지는 우리 전투기, 소음 공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2, 3분에 한 대씩 날아다니면은
이 전화하는 경위는 사람 옆에 말소리도 안 들립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우리 상무 소각장 나오는 그 악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상무 소각장 인근에 보면은 우리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살고 계신 분들이 조금 쓰레기를 버릴 때도 좀 네. 재활용을 잘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또 심지어 주변에 시장이 있어서요. 동물 뼈 같은 것도 막 버려집니다. 썩는 냄새가요, 악취가 말도 못합니다. 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박순철 씨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얼굴에 짜증이 소음과 냄새 얘기하실 때는 얼굴에 짜증이 가득하세요. 저도 이제 상무지에 가끔 일을 보러 가면 그 전투기 소음은 상상 이상이더라고요. 예.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상무지역의 전투기 소음 문제하고 악취 문제, 이 문제는 이제 상무지구가 개발될 당시부터 또 예상이 된, 어느 정도 예상이 된 문제이기도 하고, 네. 또 그때부터 문제가 제기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문제로 지적되고, 또 동시에 이 문제는 우리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 지역 전체와 관련된 문제이고, 또 국방과 관련된 문제이고 해서 참 시원하게 해답도 드리지 못하고 해서 상무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알기에는 우리 박순철 선생님께서도 그런 문제를 주민을 대표해서 해결해 보시려고 앞장도 쓰시고 한때 대단히 헌신을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음 문제는 이제 군 공항이 있는 곳은 지금 다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상태고, 특히 이제 광주에서도 광산이나 남구까지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어서, 네. 이 소음 피해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물론 개발할 당시에도 예측은 했지만, 그래도 막상 당하고 보니까 이게 참 참기 어려운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동안 소음 공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공군하고 많은 협의도 하고, 또 민원도 제기하고 또 투쟁도 하고 이렇게 주민들이 해오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 공군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간 훈련이나 특별한 훈련 이런 것은 미리 예고를 한달지, 밤 9시 이후에는 훈련을 안 한달지, 또 과거에 거기에서 있었던 공군 에어쇼 부대 같은 것이 소음이 굉장히 많답니다. 네. 그런 부대를 다른 데로 옮기기도 하고, 나름대로 또 지상 훈련, 전투기 훈련을 이제 비행기를 실제 탑승 훈련도 했지만 지상 시뮬레이터에서 훈련하는 이런 시설도 갖추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간간이라도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저도 직접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작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이제 구체적인 이전 계획도 수립하고, 광주시에서도 이전 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10월 중에는 또 이제 국방부에 건의도 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국가적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구단이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네. 같이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악취 문제, 상무지구 악취 문제라고 하면, 저도 광주에서 서구에서 꾸준히 살았고, 또 광주시청에서 행정을 오래 했고 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소각장의 악취도 악취입니다만은 사실은 그 전에 음식물 사리화 시설에서 오는 악취도 굉장히 심했거든요. 참 그동안 정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으셨는데, 몇 년 전에 사리화 시설은 폐기가 되고 이제 하수 처리장 쪽으로 이제 옮겨졌고, 지금 이제 소각장 시설도 과거에는 음식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를 혼합해서 배출하고 혼합해서 소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당초 설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분리수거가 일반화되면서 조금은 이제 덜해졌죠. 그러나 그런다고 해도 저도 옆에 가보면
그 간간히 음식 쓰레기가 섞여 들어온 경우도 있고 네. 해서 악취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그 감시 활동도 하고 개몽 활동도 합니다만은 잘 안 지켜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행정적으로 그런 것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우선은 하겠고요. 그 소각장 시설을 민선 5기 때 폐기하기로 네. 발표를 하고 지금 폐기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대체 시설로 그 양과동 광역묘립장에 RDF 시설이라고 해서 재활용 시설을 지금 짓고 있고 그것이 거의 그 준공 단계에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마 내년 아니면 늦어도 내명년까지는 소각장이 이제 중단 이제 가동을 네. 중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하루라도 빨리 그런 이제 그 중지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동안 그 지역에 어려움을 겪었던 주민들을 생각해서 소각장을 이설하고 난 부지를 지역 주민들이 더 다양한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후 대책 마련하는 등에 적극적으로 구가 참여해서 네. 그동안 참 고통에 대한 최소한이라도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서구청장님의 임기 내에는 이제 다 정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군요. 물론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와 뭐 조금만 더 기다려야 네. 될 것 같고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농성동에 사는 주부 신명희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농성동은 노후가구가 아주 많습니다. 저도 여기 35년 이상 살았는데요. 얼마 전 다른 아파트 사고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재개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청장님께 묻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동네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노후가구가 많아서. 그래서 경로당이나 노인당을 확정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성동 얘기가 나왔네요. 네. 우리 서구 지역이 광주의 중심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사실은 서구 안에서도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 간에 현격한 도시개발의 양극화 현상이 있습니다. 이제 농성동, 양동, 광천동 일원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구시가지인데 지금은 굉장히 그 노후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 지역에 계신 분들도 똑같이 서구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해드릴 것인가? 그게 이제 저로서는 큰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재개발 문제하고 경로당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요. 보통 재개발이라고 하면 어떤 지역을 좀 다시 개발해서 싹 정리하고 다시 개발해서 좀 새로운 도시로 재탄생을 시키자. 이게 이제 재개발인데요. 그건 이제 일반적인 재개발이라고 상식의선의 얘기고요. 법적으로 재개발은 그 지역에 그렇게 하려면 그 지역 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고 또 그 지역의 토지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정에서 마음대로 그렇게 재개발을 하십시오, 마십시오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법적인 재개발은 이제 주민들이 이제 합의에 의해서 한번 추진을 해볼 수는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행정에서는 그동안 그 지역이 많이 노후화돼 있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벌렸어요. 이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현재 그대로 놔두고 길을 더 낸달지 주차장을 만든달지 소공원을 만들지 해서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좀 편리하게 이렇게 해드리는 사업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사업도 좀 끝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 지역에 다시 재개발을 할 수 있을지 이제 이 부분 조금 여건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드네요. 아무튼 간에 이제 그런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농성동 등 구시가지 지역이 조금 더 쾌적하고 거기도 똑같이 살맛 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역의 복지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을 더 배치를 하고 또 추가적인 어떤 그 편의시설, 도시 기반 시설, 도로 등 이런 것도 더 배려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로당 부족 문제는 이제
우리 서구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약 3만 한 2천 분 되시거든요. 경로당이 현재 224개. 지금 농성동에도 14군데의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데 되게 경로당이 이제 그 단독주택을 뭐 빌려서 경로당 운영한달지 해서 경로당이 좀 협소하고 네.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경로당 시설도 좀 쾌적하게 바꿀 필요도 있고, 아까 224개나 되지만 우리 서구 각 지역에서는 경로당을 늘려두십시오 하는 주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로당을 늘리는 문제가 좀 애로가 있어요. 뭐냐면 우선 아무래도 뭐 터를 마련하려면 이제 돈이 들지 않겠습니까? 재정 문제. 그리고 이제 작은 경로당은 경로당을 만들어 봐야 어르신들이 그냥 앉아서 쉬거나 몇 분이 앉아서 뭐 노는 정도인데 좀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뭐 한 5분, 10분 모셔놓고 거기에 무슨 뭐 공연을 한달지 이런 게 참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큰 추세가 그런 작은 경로당보다는 좀 지금 복지원과 같이 좀 큰 시설을 해가지고 거기서 다양한 서비스를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 네. 그래서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아시겠지만 그 화정동 지금 금호 상가 옆에 그 서구 노인복지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한 군데여 가지고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어르신이 하루에 한 2,000명 됩니다. 아유 그냥 점심 식사도 몇 번 나눠서 하시고 좀 복잡해요. 그래서 저는 시급한 것이 우선 복지관을 하나쯤 더해서 그 어르신들이 좀 분산해서 쾌적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복지관을 어떻게든지 하나 증설을 하려고 하고요. 네. 경로당은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농성동이나 아주 그 시설 환경이 안 좋은 데는 이제 경로당도 좀 개수도 하고 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시설 개수는 그래도 시설 개수나 필요한 비품이나 이런 것은 많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 어르신들이 무료하게 지내시지 않고 뭔가 좀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이걸 좀 제공해 드리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예. 자, 기존의 경로당들은 좀 내실화를 좀 하고 또 더 큰 복지관 형태의 다양한 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관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답변 좀 되셨나요? 예. 자, 천장님 좀 숨 좀 돌리고 할까요? 지금 이제 하나하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아주 꼼꼼하게 지금 답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너무 길게 이제 답변을 해주지 마시고요. 예. 포인트를 집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해주실 분, 예. 동천마을 3단지 자치회장 김영옥입니다. 저희 3단지 앞에는 학교 부지가 있는데 그 학교 부지가 무산된 바람에 지금 그 주위에는 함석으로 전체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곳에는 중고등학생들의 우범 지역이면서 쓰레기 오물 투적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한 결과 펜스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했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천동 주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지에 대한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공터로 남아있는데 꼭 그 공터로 남아있으면 이런 문제들이 좀 종종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동천동에 그런 공터가 지금 2군데가 있죠. 예, 둘 다 학교 부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한 군데는 이제 업무직으로 바뀌어가지고 중국 총영사관이 오기로 되어 있어서 아마 쾌적한 좋은 환경이 될 거고요. 지금 한 군데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 우범 지역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 펜스를 개방형으로 다 안에 보이는 쪽으로 바꾸어서 지금 바꿔졌어요. 근데 아직도 그 쾌적하게 관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지역을 어떻게 항구적으로 이용되도록 해서 쾌적하게 만들 것이냐 이게 과제인데요.
거기 소유주인 LH공사에서는 거기를 어떻게 좀 공동주택을 지어서 활용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동천동 지역의 그 교통 문제나 여러 주거 상황이 더 아파트를 짓는 것은 지역 환경에 상당히 더 어려움을 가중시킬 거다. 네. 그래서 그 지역이 공공청사와 같은 그런 공공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요구가 주민들도 많고, 저도 또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LH공사 쪽에 적극적으로 요청도 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이런 문제가 빨리 풀리도록 하고 네. 또 그 전까지는 거기가 우범지역화 되지 않도록 자율방범대나 또 우리 동네 학생 사랑 협의회도 있고 많은 뜻있는 지역 주민들이 계시니까 힘을 합해서 네. 쾌적한 환경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그 화면으로도 잠깐 보셨겠습니다만 그 부지가 상당히 넓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넓고. 원래 학교 부지니까. 학교 부지다 보니까. 예. 하루속히 저기에 대한 어떤 그 활용 방안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음 분 질문 받아볼까요? 예. 치평동에서 온 박하영입니다. 청장님, 저는 번화가에서 삽니다. 근데 불법 주정차들 차로 인하여 주민들 불편이 너무 큽니다. 특히 일주일에 한 번 5일장이 서게 되면 발 디딜 틈 없이 상인들의 불법 주차들로 인하여 거리가 매우 혼잡해요. 그러다 보니 싸움도 일어나고 또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나곤 합니다. 불법 주정차 청장님께서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꼭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아마 모든 청장님들의 고민거리가 아마 이 불법 주정차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 보관이 있으신가요? 이제 지역민들이 제일 많이 그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하시는 게 이제 이 쓰레기 문제하고 불법 주정차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성북지구는 그리고 광주의 쾌적한 도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많지요. 서구에 1년에 이제 차량이 약 5,000대 증가해요. 광주 전체로 해서 17,000여 대가 증가하는데 서구에서 한 5,000대가 증가한단 말입니다. 네. 이렇게 차가 늘어나서 그 주차장 확보하고 이제 불균형이 되는 거죠. 경찰도 우리 구청 교통부서에서 단속도 하고 개몽도 하고 나름대로 한다고 합니다만은 사실 실효를 못 거두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불법 주정차 문제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단속을 할 것이냐. 근데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또 주차장을 확보해서 될 곳을 또 만들어줘야죠. 네. 또 운전자들이 너무 그 편리한 것만 찾는 이런 이제 의식, 이런 이제 세 가지와 연결되어 가지고 이걸 풀기가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단속도 과거에는 왜 단속하느냐 이렇게 민원이 많았는데 지금은 단속을 해 주십시오 하는 민원이 더 많습니다. 왜 안 하느냐 민원이 더 많죠.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단속을 적극적으로 해서 막아야 된다, 질서를 잡아야 된다 이런 이제 시민들의 바람이죠. 그래서 적극적인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차 댈 곳도 없이 그럼 어디로 가란 말이냐 이런 이제 또 불만을 토로하고 계셔서 다소 그 융통성 있는 또 공감받는 그런 단속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 확보 문제는 정말 전적으로 재정과 관련된 문제여서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 속에도 이제 금년에 금호동 마을공원 등 3개소에 약 8억 6천만 원을 투입을 했고 내년에도 한 4개소에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국비, 시비 등까지 포함해서 약 58억 정도를 주차장에 투입하려고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최대한 어려운 곳에 주차장을 작게라도 늘려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운전자들의 시민들의 이제 운전의식이나 준법의식 너무 편리한 것을 지향하는 우리 어떤 이제 네. 성향이
어디에나 주차장은 당연히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나 요구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시민 정신을 발휘해서 저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니고 또 대중교통을 생활하고 막 이런 그리고 복잡한 곳에는 차를 안 가지고 가고 이제 또 카풀이랄지 이런 제도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 자동차 이용 문화가 네. 좀 개선되도록 우리 또 여기 나오신 이런 훌륭한 우리 서구민들께서 좀 앞장서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네. 그래서 아무튼 주차 문제는 이 같이 우리가 풀어가야 될 문제지. 참 누구 책임으로 돌리기조차도 어려운 문제다. 네. 그래서 특히 동네 주차 문제는 동네에서 자율적으로 질서를 잡으려는 노력도 좀 한번 같이 해주셨으면 네. 고맙겠습니다. 저라도 사무지구 약속 있을 때는 차 놔두고 가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실 분, 예. 네, 반갑습니다. 풍암동에 살고 있는 박승현입니다. 저는 최근에 유입수 부족으로 풍암호수가 갈수록 녹조와 악취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서구청에서는 이야기한 대비책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유입수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 방안은 대규모 관로공사나 지하수 공사를 통해서 유입수를 확보를 하는 방법은 있겠지만 마른 해상과 해마다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 거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제주의 창고천이나 관광지로 유명한 셋소각, 서울의 양재천, 동두천시처럼 시민과 함께한 친환경 EM을 활용한 수질 개선 방법 및 성공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아예 물이 멈춰 있다면 이제 미생물을 활용한 어떤 정화 작업, 이런 것들도 지금 제안을 지금 해 주셨는데, 제가 바라보는 풍암호수는 장미축제 있고 산책로 좋고 이렇게 깨끗한 것만 생각했었는데 이게 녹조라든가 좀 악취가 좀 있었나 보죠? 이제 아시다시피 풍암호수는 참 우리 서구만이 아니고 우리 광주의 큰 소중한 그렇죠. 자산입니다. 근데 현재 저수지 호수 관리를 농어촌공사 소유로 거기서 수질 관리를 하고 있어요. 모든 시설 관리를 하고 있어요. 네. 이제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큰 복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은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바라보는 풍암호 답지 않게 수질 때문에 매년 여름이면 이렇게 홍역을 치르고 그래 왔었어요. 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유입수가 적고 그러면서 이제 영양물질이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 이제 녹조가 번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EM이라는 것도 해봤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뾰족한 해결책을 못 찾고 이제 수생 식물도 재배를 해보고 또 관정도 소규모 관정도 파서 하고 분수대를 설치해서 물도 다소 순환을 시켜보고 하는데 뾰족한 답을 못 찾고 있어요. 네. 이제 최근에 농어촌 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조금 이 문제를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한번 풀어보자 해서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합의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단계로 그 안에 물이 좀 강제로 순환이 될 수 있게 하자. 분수대가 있긴 하지만 물 순환에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물 순환 장치를 해가지고 이제 강제로 물을 좀 순환시키고, 그 다음에 녹조가 되게 물 수면 가까이 표층해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빠져나가도록 하면 되는데 지금 배수구가 저 아래쪽에 있어가지고 아래 네. 물만 빠져나가고 녹조가 안 빠져나가는 이런 모양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층에 있는 물을 순환시킬 수 있도록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좀 해보자. 그런 데까지도 서로 이제 합의가 되어 있고, 또 관정이 과거에는 아주 낮은 관정, 작은 수량 관정입니다. 근데 조금 큰 관정을 해서 깊숙이에서 물을 이제 투입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정도 합의가 되어서 지금 아마 그런 노력은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올 겨울 내년 봄까지 걸쳐서.
그리고 지금 우리 박 선생님이 말씀하신 EM을 활용한 수질 환경 개선 문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EM 활용법을 제안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취임하기 전에 어떻게 했던가를 쭉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농어촌공사 쪽에서 특히 그 EM을 활용해서 많이 시도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 이제 저수지가 워낙 크고 해가지고 그렇게 실효를 못 거두고 있었는데 또 일부 그런 것에 대해 그런 그 약재와 관련해서도 뭐 친환경적이고 효과가 좋은 약재들이 나온다면 네. 막 그런 것도 활용하는 방법도 같이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든 간에 풍암 호수가 아주 쾌적한 시민의 그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정말 해결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아주 그냥 조곤조곤 낮게 말씀하시는데 강단 있게 말씀하시네요.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내겠습니다. 이렇게. 자, 다음 분. 예. 생활체육회 신명철입니다. 이미 생활체육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 인기 종목인 야구, 배드민턴, 그리고 인라인 스케이트 등 일부 종목의 시설이 참 부족한 편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을 포함한 일반 주민들이 즐겁게 재밌게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확충이라든지 지원 계획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한때 그 인라인 스케이트가 유행했을 때 그 월드컵 경기장 옆에 있는 주차장이 인라인 스케이트장으로 동호인들에게 많이 활용이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주차장이지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아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생활체육인들이 어딘가로 갈 곳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시네요. 이제 생활체육을 저는 우리 아까 좀 질 높은 행정 또는 명품 서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가장 기본이 이 문화서구하고 또 하나는 건강서구입니다. 두 가지를 지향할 건데 건강서구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겠지만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참 건강을 스스로 지키도록 하는 것 이 이상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생활 주변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것은 그런 시설을 어떻게 확충하느냐 문제하고 또 많은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그런 환경과 어떤 요인을 어떻게 제공하느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시설 부분은 우선 기초적인 동네 생활체육 시설 아침에 나가서 불과 한 5분 10분 안에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이런 게 우선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시설을 그동안에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내년에 더 대폭 늘릴 생각이고요. 또 이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 시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편이죠. 학교 아침이나 저녁에 학교 학생들이 이제 사용하지 않을 때 우리 주민들이 가서 이용하도록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 지원도 해드리고 이렇게 네. 해왔죠.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인라인 스케이트장 문제는 방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 월드 경기장 앞 주차장 지역 네. 지금도 거기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아주 즐기고 있습니다. 네. 주차장이 워낙 넓기 때문에 네. 그쪽은 인라인 스케이트장으로 딱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좀 큰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그 편의시설이나 그 기반이 약간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채워드리기로 했고요. 네. 그런데 앞으로 좀 큰 체육시설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근데 큰 체육시설은 이제 많은 돈이 들고 또 부지 확보에 특히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뾰족하게 못 찾았는데 저는 앞으로 그 서창동 지역의 영산강변에 대규모 고수부지가 있어요. 네. 그 지역에다가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익산 국토관리청 쪽에 하천계획 변경을 이미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지역에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체육시설을 배치하고 이제 공사를 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당한 체육시설을 네.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좀 되셨나요? 예. 자, 이제 시간이 이제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서구민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까지 느낌이. 좀 여유 있게 구정을 수행해 갈까 했는데 네. 아마 그럴 수가 없고 앞으로 4년 동안 아주 네. 정신없이 열심히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밤잠 못 주무시고 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광주 MBC 특별기획 서구민이 묻고 서구청장이 답하다를 함께 보시고 계십니다. 자, 이무진 서구청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서구민들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 다 해내시려면 임기 4년이 아마 짧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도 들고 있습니다. 자, 또 마이크를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청장님께 시민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평동에 있는 상무시민공원은 테마가 없는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공원이었습니다. 민속육기가 출범하면서 음악회를 열어가면서 정말 볼거리 있는 공원으로 탈바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공원이 조성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되고 아주 불편합니다. 더욱이 바닥은 그 타일로 되어 있어서 빛 반사와 그 열로 인해서 사용은 정말 불편합니다. 이번 상무시민공원을 강주의 명소로 바꿀 수 있는 청장님의 대안을 듣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번화하고 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상무지구 안에 공원이 하나 있긴 한데 접근성도 떨어지고 많은 분들이 또 찾지 않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개선 방안을 좀 말씀하셨는데요. 예, 이제 상무시민공원은 이름답게 광주 시민들이 정말 많이 이용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그런 참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시고 워낙 조성된 지 오래되고 많이 낡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꼭 이용하는 시설만 이용하고 또 사람들의 발길이 좀 뜸해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 시의 지원을 받아서 도시숲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숲을 좀 늘려가고 하는 사업을 합니다만은 그동안 재원 사정으로 상무시민공원을 어떻게 하들 못했어요. 생각만 쭉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최근에 이제 지역 국회의원 도움을 받아서 중앙부처로부터 지원 약속을 받고 또 일부 재원이 또 이제 통보가 오고 해서 이 기회에 이 상무시민공원을 정말 시민공원답게 우리 광주 상무 도심에 있는 정말 명품공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광부 계획에 의해서 관광 자원화 사업을 이제 벌이려고 합니다. 이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은 이제 정말 역량 있는 그런 디자이너들의 그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거기에다 투입해서 정말 광주 제일 중심에 있는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자부심 넘치는 그런 명품 공원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번에 한번 잘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또 거기에 이제 금년에 작은 공연도 이제 배치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정말 품격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또 문화예술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도심 속에 있는 공원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뜨거움을 피해서 공원으로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곳에서 이제 바뀌는 공원에서는 좀 시원함을 좀 그늘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명품 공원이 되길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좀 되셨나요? 예. 네. 자, 다음 분에게 또 마이크를 좀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광천동에서 온 김홍자입니다. 얼마 전까지 강암교 다리 밑은 우리 주민의 쉼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10년 넘게 거기를 쉼터를 배드민턴도 치고 어린이들이 와서 자전거도 타고 놀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소하단을 6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노는 장소가 없어져 버리고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넣었지만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청장님, 그 소하단을 하루빨리 없애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암교 밑에 이제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주민들을 위해서 화단을 만들었는데 그게 오히려 또 불편함을 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저도 이제 그쪽 그런 민원 제기를 듣고 제가 그 광천동 주민센터에 순방을 갔을 때도 그런 말씀드리고 해서 알아보니까 그 지역이 조금 이제 뭐 좀 쾌적하고 보기 좋게 다듬는다고 광주시 그 하천을 관리하는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거기를 이제 그런 화단 조성 사업을 했더라고요. 금년 봄에. 근데 막상 이제 주민들은 놀던 자리가 그냥 없어졌다 해가지고 더 불편해졌다고 해서 이제 민원을 제기하시고 그런 사안이에요.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소통이 있었더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에 알려가지고 기왕이면 화단도 살리고 또 주민들이 그 쉬고 가볍게 운동하실 수 있는 공간도 좀 거기다 만들어드리면 좋겠다 건의를 했더니 시 건설본부에서도 쾌히 동의를 하고 지금 그쪽에다가 그런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배치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확정이 되면 이제 바로 주변 정비를 해서 옛날과 같이 쾌적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좀 되셨나요? 네. 자, 이제 다음 분 또 마이크, 넘겨드리죠. 예. 청장님, 저는 서창동 주민을 대표한 김효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산 지역에 벽진교에서 백마교회까지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어서 지금 상당히 마을 주민들이 불편하는데 지금 그 세아동 버스 정점에 또 약 1,400평 가량을 시에서 그 정점 확대를 한다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버스가 상무되어 있는 정점이 우리 산 지역에 또 온다면은 참 주민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동주민센터를 이용을 한다든가 학교를 가야 한다든가 농민들이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다녀야 하는 인도가 없어서 청장님한테 인도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그 수건 사업인 탄약고 이전 관련 현 상황과 이전 이후 부지 활용 계획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두 가지시군요. 일단 인도 문제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 차 위주로만 지금 생각을 하지 사람 위주로 생각을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인도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쪽 지금 말씀하신 쪽은 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 서창동 지역이 이제 농촌에 자연불악이 많아가지고 이런 도로랄지 이런 생활 시설이 좀 불편한 게 사실이죠. 지금 그 노선이 그 눌제로라는 도로죠. 예. 그 눌제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서창 지역을 관통하는 가장 그 중심 도로인데 폭이 불과 뭐 한 6m 하나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본래 계획은 이제 20m 도로입니다만은 현재 12m 폭으로 늘리고 있어요. 12m 폭으로. 그렇게 하면서 양쪽에다가 작은 인도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재정 사정 때문에 한꺼번에 그 공사가 되지 않고 지금 부분 지금 하고 있어서 불편도 있고 또 기왕이면 전체를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그 마산마을 앞쪽에는 작년 말까지 해서 그걸 좀 정비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에다 이제 건의를 하고 해가지고 이번 9월 그 시 추경에서 또 약간의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산마을에서 버스 차고지까지 거기 약 한 750m를 또 그렇게 정비를 하게 돼요. 저희들 앞으로 남은 구간도 더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어려움을 또 설명을 해서 그 지역이 빨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 그리고 탄약고 문제. 탄약고 문제를 또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공군 탄약고가 오랫동안 거기에 있어서 주변이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 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불편하고 지역 개발에 굉장히 그 지장이 많았지 않습니까?
다행스럽게 지금 탄약구 이전을 공군에서는 탄약구를 지금 공항 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고 아마 2016년, 17년경에는 확실히 옮기지 않느냐 아마 그렇게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전하고 나면 그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것은 이제 광주시에서 그 지역 활용 계획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금년 봄인가 작년 말인가 이게 서창 주민센터에서 주민들 의견 수렴을 위한 그런 행사도 있었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저희 서구 입장에서도 그 마륵동 탄약고 부지 주변은 우리 서구에 정말 아껴둔 남은 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우리 서구 발전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개발 계획이 이제 아주 초기 단계, 그걸 구상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광주시에서 이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단계마다 서구에서 적극 참여해서 서구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그 화면을 보고 계실 우리 서구민들께도 한 말씀을 해주시죠. 예. 장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6월 4일 선거에서 저를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또 선택해 주신 것은 정말 우리 서구를 자부심 넘치는 살기 좋은 그런 지역사회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준엄한 명령이자 요구 아니시겠습니까? 앞으로 주민들의 그런 바람을 실현하는데 제가 모든 열정을 다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저는 우리 서구 사회가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동네 오손도손 서로 어울려서 살면서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그런 따뜻한 동네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있고 그 희망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아주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 이런 사회가 정말 살맛나는 사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는 저희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구역의 공직자들 아주 헌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최고의 전문가로서 우리 지역 주민들 잘 모시고 또 뒷받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정말 우리 서구의 주인은 우리다. 우리 동네 주인은 우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힘을 합해서 동네 문제도 해결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구정에도 참여해 주시고 이런 주민자치를 아주 꽃피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32만 서구민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MBC 특별기획 서구민이 묻고 서구청장이 답하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바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도를 일으키는 것을 바다에게 다 맡겨놓을 수는 없다는 얘기겠죠. 서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모든 걸 맡겨놓을 수는 없습니다. 서구민이 자치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일 겁니다. 거기에 청렴한 공직자의 리더십과 또 이무진 서구청장의 강단이 함께 한다면 서구의 행복의 물결은 크게 넘쳐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마치는 시간에 해봅니다. 광주 MBC 특별기획 서구민이 묻고 서구청장이 답하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좀 비싸도 좋은 걸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이거 우유 넣은 커피예요. 요즘은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죠. 프렌치 카페, 카페 믹스. 내 커피니까, 당신 커피니까.